네, 시장이 참 어수선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왼쪽이 어제 오전 상황이고 오른쪽이 오늘 오전 상황인데 시장이 하루 사이에 또 급등 이후의 급락을 보여주는 그런 큰 변동성의 양상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79,000달러대 주변에서 맴돌고 있고 나머지 알트들도 주요 지지라인 주변에서 지지받을까 말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상당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사실 CPI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와준 게 나름의 호재성 재료로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 4년 최저 수준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에는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결과적으로 돼버렸습니다. 특히나 무엇보다 대중관세 145% 이런 점들이 무역 불안을 재점화시켰고 그것 때문에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하루 사이에 급격한 급락과 급격한 급등 그 장세 속에서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4포인트 빠진 25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다시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크게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 빠지긴 했는데 크게 의미는 없고 여전히 63%대 위에서 자리를 하면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지배력을 보여주는 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이 상호 관세 90일 유예 발표가 자본시장의 엄청난 폭등 재료로서 역사적인 수준의 급등을 야기했지만 그 이후에 후폭풍으로도 번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90일 유예 종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유예 기간 동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애초에 정한 상호 관세율로 돌아갈 것이다. 관세 협상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매우 좋은 결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과의 협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 당근과 채찍이 곳곳에 섞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데 무엇보다 어쨌든 중국과 강대강의 국면 속에서도 합의점 잘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여지를 또 남겨주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케빈 헤셋은 이런 얘기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황을 원치 않았다. 여기서 채권 시장의 붕괴는 그의 무역 정책을 일시적으로 철회하기로 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번 관세 유예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기 침체까지 불사하면서 무역 전쟁으로 싹 다 조져버리겠다라는 그런 우악스러움에 있어서는 한 발 후퇴한 그런 모습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라이언 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발표하자 비트코인은 6% 이상 반등해서 8만 달러를 돌파했다. 이건 암호화폐 시장이 거시경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점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관세 이슈는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반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건 기관 투자자들과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이 중요한 심리적, 기술적 지지라인을 지지선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점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언저리 주변이라서 주말을 거치면서 특히 이제 오늘 밤에는 PPI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우악스럽게 시장을 밀어붙이는 발언만 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조금 더 시장을 안도하게 만드는 그런 멘트를 주입시킨다라면 주말 사이에 또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가 촉발시킨 대중 무역전쟁, 일단 타깃이 중국이라는 것은 선명해졌습니다.
아주 많이 선명해졌는데 오히려 중국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사실 중국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죠. 내수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 그런데 정면 대응은 피하면서 조용하게 위안화 평가 절하를 유도하고 있다는 게 지금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안화와 달러 대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인민은행은 이미 6거래일 연속 기준 환율을 하향 조정하면서 사실상 위안화 평가 절하를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은행이 위안화 급락을 막기 위해서 이 절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절하는 허용하면서 급격한 하락은 원치 않는다는 그런 의지를 또 내보이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급격하게 또 하락시켜서 사실상 환율 조작으로 비판을 받게 되면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또 지정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름 쥐도 새도 없이 스리슬쩍 위안화 평가 절하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안화를 절하한다. 이게 말이 좀 한자어라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 중국 수출품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미국의 관세 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조치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절하는 자본 유출 발생시킬 수가 있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도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라는 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시에테 제네랄의 멘트는 이렇습니다. 중국은 점진적이고 질서 있는 위안화 절하는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환율만으로 무역 충격을 완전히 흡수하기는 어렵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위안화 평가 절하 조치이기 때문에 이걸 또 대놓고 공식적으로 못하고 스리슬쩍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땜빵질 좀 하고 미국과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시간벌이 정도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식적으로 위안화 평가 절하와 관련해서 인민은행은 부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만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 인민은행의 고의적인 위안화 절하 유도는 과거에도 반복됐던 그런 나름의 전략이죠.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어쨌든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의 고시 환율 조정을 명백한 위안화 약세 유도 시그널로 해석을 하고 있고, 공식 발표 없이 조용히 절하가 진행 중이다. 이건 과거 무역 전쟁 때와도 유사한 흐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어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면 그때 비트코인의 흐름은 어땠고 앞으로는 어떨까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기준점을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안화 약세 상황과 비트코인의 가격의 관계성에 대해서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15년 8월의 경우에는 중국의 갑작스러운 위안화 절하 당시에 비트코인은 15% 상승을 했었고, 2016년에서 2017년 위안화 약세가 이어졌을 때 비트코인 거래량이 급증을 했고 중국 내에서 자산 도피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9년 홍콩 시위 때 위안화 절하와 더불어서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형성되기도 했다라는 점에서 나름의 중국 내부에서는 리스크 해치로서의 역할을 보이게 안 보이게 해준 게 바로 비트코인이었다, 이렇게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 통제 국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 송금과 이 자산 이전이 매우 제한돼 있습니다.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안화 약세 시기에는 내 자산을 지키겠다, 이런 수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찾겠다라는 수요, 이런 게 폭발적이었고, 과거에 이제 대표적인 루트가 위안화를 테더로 바꾸고 이걸 다시 비트코인으로 매수하는 그런 수요가 상당했다라는 거, 중국 내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OTC 마켓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고 중국 유저들이 활발하게 참여했었다. 이런 건 사실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 자산 도피의 수요와 비트코인, USDT에 대한 수요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3월에서 4월 최근 데이터를 보면 USDT 프리미엄이 아시아에서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거래소 간 스프레드를 보면 글로벌보다는 후오비, 게이트 이런 아시아 계열에서 조금은 소폭 고평가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적인 매수세가 존재한다 이렇게 시사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특히 온체인 분석을 보면 아시아 지역의 IP 또는 과거 중국 집중 지갑에서 활동 증가 추이가 포착되고 있다는 점, 뭔가 이미 벌어지고 있다. 다만 이게 공식적으로 입증이 된 건 아니지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꾸물꾸물한 모습들도 포착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와 다른 변수가 존재한다는 거, 그 몇 년 사이에 사실 전폭적인 변화가 이뤄진 그런 지점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암호화폐 기반 국제 결제 그리고 네트워크가 성장했다는 거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XRP, USDT 이런 코인들은 단순 투자 자산이 아니라 결제 수단으로서도 의미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기술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 암호화폐 기반 결제망을 구축하려는 시도, 가장 지금 선봉에서 날뛰고 있는 게 러시아잖아요. 러시아는 이미 암호화폐 국제 결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스위프트를 우회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브릭스 진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역전쟁, 글로벌 무역망 단절 이를 통해서 대한결제망에 대한 필요성,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RWA, 실물자산 토큰과 스테이블 코인, 결제에 대한 수요가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1년여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암호화폐 테마로 다루고 있는 게 RWA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국제결제, 디파이 테마뿐만 아니라 RWA를 놓치게 되면 엄청 후회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도 급등장에서도 RWA 테마가 상당히 의미 있는 관심을 받았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관세 충돌을 넘어서 이 통합 패권 전쟁 양상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과거에는 스위프트 기반의 글로벌 결제 시스템, 이게 달러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달러를 무기화해서 제재 수단으로 활용을 해왔고, 대표적으로 이제 러시아와 이란의 돈줄을 끊기 위해서 무기화 시켰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위프트 탈피 그리고 달러 의존도 축소 흐름, 이런 것 등은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탈달러에 대한 어떤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서 암호화폐 기반 결제 인프라 수요가 커질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통합 패권 전쟁 양상이 기존의 이 오프라인 피아트 머니에서 블록체인, 크립토 커런시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점을 우리가 또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 중에 뭐 잡스러운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시장의 대장급, 이 테마의 대장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 국제결제, RWA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XRP, 그리고 XRP에서 스텔라루멘, 형제코인으로 빼놓을 수 없고, 퀀트, 그리고 체인링크, 무엇보다 실물자산 토큰화와 관련해서 체인링크를 또 빼놓을 수 없고, 체인링크가 움직일 때 사실상 동조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아발란체와 체인링크, 이런 의미 있는 RWA 테마에서의 핵심 종목들, 우리가 공부할 만한 가치, 살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은 프로젝트, 가치 있는 프로젝트라고 아무 때나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게 제일 어려운 거고, 그래서 어떤 매수 대상 종목을 리서치할 때 이런 핵심 테마들, 지금 지구상에서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런 핵심 테마들, 유틸리티적인 특성이 또 분명한 주요 은행들과 다
주요 기업들과 다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유틸리티 테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공부를 하셔야겠죠. 물론 이제 막무가내성 펌프와 덤프를 노리는 민코인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되게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는데, 유틸리티 플러스 중장기 실제 블록체인 혁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관세 리스크가 여전히 시장을 흔들고는 있지만, 이 와중에서도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우리가 꺼내서 바라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세 전쟁 양상 속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소식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각자의 전략 더 디테일하게 잘 설정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